이거 잘 안 보일 텐데 이 삼부토건 주가 그래프입니다. 1,050원, 1,020원대에서 5,500원까지 5.5배가 올랐습니다. 아주 단기간이죠. 그래프가 소위 교과서에 나오는 대로 매우 예쁜 그래프입니다. 주식시장 활성화 TF에서 이재명 대표는 별안간 삼부토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전형적인 주가 조작 그래프라며 조사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타인의 인생을 훔쳐가면서 이렇게 주가 조작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거 이거 절대 용서하면 안 됩니다. 다 조사해봐야 되겠습니다. 상설특검에서 추진한다고 하니까 가시적 성과가 나오지 않을 거고 대통령 부부를 정조준한 걸로 보이는데 다음 일정에선 좀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게 혹시 기회가 되면 당연히 제 단계에서 끊어야지. 아니면 모두가 더 불행해지는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죠. 보복은 보복을 부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그만하면 좋겠다. 최근 윤 대통령이 임기 단축 개헌을 해야 한다고 말했던 이성연 전 법제처장을 만나서 정치 보복의 고리를 끊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의 말들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앞으로 뭐 재판은 별개로 하고 현재 대권 주자 순위로 보면은 가장 높은 순위에 올라 있고 그래서 네 단계에서 정치 보복을 끊겠다라는 것은 나까지만 정치 보복을 당하겠다는 의미로 들리는지 아니면 다음번에 대권을 잡으면 나는 정치 보복 안 하겠다라는 선언으로 들리는지 여러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교만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런 단서를 달았더라고요, 이재명 대표가. 그러나 내가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는 정치 보복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으로 저는 들었고요. 사실은 총선이나 대선 끝나고 나면 양당 공히 고소고발 사건들은 동시에 취하했던 게 관례였죠. 예. 상식 같은 거였고 이제 그랬었는데 이번 윤석열 정권은 유난히 특히 야권 인사들에 대한 보복성 기소나 수사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 점은 아마 국민의힘 의원들도 특히 홍준표 시장을 위시해서 다 인정하는 부분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검사 물 빠지려면 8년은 걸리는데 한동훈 대표도 여전히 검사 같고 대통령도 여전히 검사 같고 이렇게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상황이 이루어지려면 김대중 대통령 얘기도 두 분이 나눴던데 대통령 DJ야말로 가장 많은 정치 보복을 당했던 분인데 다 용서했던 선례를 남긴 분 아닙니까? 예. 그런데 어느 순간 다시 또 사실 위증교사나 선거법 위반이나 이번에 법카 관련한 기소도 그렇고 좀 너무 과도하다. 이거 좀 해도 너무하다라는 말이 논평으로 나올 정도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오늘의 이런 대화는 굉장히 좋은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그만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래서 특검을 받고 그렇게 지나가는 것이 본인이 지금 정권을 갖고 있을 때 대통령일 때 각종 특검을 받아서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이 시체말로 가장 싸게 먹히는 겁니다. 네. 다음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고요. 그래야만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다시 정권에 대해서 고려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좋은 얘기들 많이 나누신 것 같습니다. 네. 자, 정치 보복이라는 데 동의를 못 하실 것 같아서 질문 드릴게요. 네. 이 정치 보복은요. 2017년에 이른바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예. 잔행된 그런 마치 사화와 같이 진행된 그런 것들이 정치 보복이라고 생각합니다. 2017년에요. 탄핵 이후에 말이죠. 예. 말씀 잘하셨습니다. 저도 김대중 대통령 존경합니다. 왜냐? 정치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적어도. 오죽하면 전두환 전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할 때 자기가 가장 편했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니까 저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정치 보복하지 않았다는 점에 동감하고 그런 면에서 존경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저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를 신뢰하면서 들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라는 데 대한 의문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적어도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비토를 넘어서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지금 사법 리스크가 물론 위증교사에서 무죄를 받았다고 하지만 항소심에서 분명히
판결이 바뀔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 선거법 위반은 이미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형을 받고 있기 때문에 1심에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저런 말씀을 하셨다는 데에서는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예, 2017년에 적폐청산이 오히려 정치보복이었다. 제가 오래간만에 정말 정광재 대변인과 100%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2017년도에 이루어졌던 그리고 18년까지 이루어졌던 이른바 적폐청산이 진짜로 정치보복이었던 건 맞아요. 근데 그 적폐청산에 가장 앞장선 사람이 누구였냐?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검사장하고 3차장으로 있던 한동훈 검사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그때 그 적폐청산 수사 다 웬만한 거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루어졌고 그때 검사장이 윤석열 검사였고 그리고 그 가장 주무부처인 1, 2, 3차장 중에 3차장 산하에서 거의 대부분 다 이루어졌는데 물론 2차장 산하에서도 일부 했습니다만 주된 부서는 3차장이었는데 그때 3차장이 한동훈 검사였거든요. 그래서 국힘에서 그런 말씀하실 처지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100% 같다고 아니 해놓고 진실은 맞아요. 아니 진실은 의견이 맞는데. 맞다면서요. 네. 예. 아니 진실은 진실인데 예. 국힘 쪽에서 그런 말씀하시는 건 약간 갸우뚱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두 분이 가까워졌다 갑자기 멀어졌습니다. 자, 3부 토건 주가 조작도 오늘 이재명 대표가 언급을 했는데 일단 영상을 보고 질문을 드릴게요. 신영증권 리서치 센터장 등 증권사 관계자 여러분. 저도 1990년쯤부터 주식 투자를 시작해서 깡통도 많이 차보고 엄청난 손해를 보기도 하고 본전 이상의 수익을 거뒀기도 합니다. 저도 언젠가는 국장으로 되돌아갈 휴면 게임이기 때문에 저도 주식시장에 관심이 많습니다. 증권거래소 임원분들하고 비공개 토론을 아무리 한들 방법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 질문도 좀 받고 차라리 그런 게 어떻겠어요?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 예정이 없긴 한데 그거 전에 제가 한 말씀만 좀 추가로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3부 토건 주가 그래프인데 5.5배가 올랐습니다. 아주 단기간이죠. 주식을 조금만 해본 사람이 보면 이 주가 조작인 게 딱 드러납니다. 누군가 이익을 본 만큼 누군가는 피눈물을 흘리면서 평생 가슴 치며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3부 토건은 실제 돈 투자한 사람이 누구냐 국민하게 조사하면 다 나오겠죠. 자, 조사하면 다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윤재관 의원님, 3부 토건 주가 조작을 기정사실화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는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거로 보입니까? 네, 당연히 그렇게 보는 게 타당하죠. 예.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삼부토건과 관련돼서는 많이 잊혀지셨을 텐데 한번 다시 기억을 되새기면 이종호 씨가 그 메인 키지 않습니까? 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주포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이고 이 사람이 또 어디에 등장하냐면 인성근 사단장의 구명 로비에 또 등장하는 인물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이제 카톡에서 3부 체크해보고 이렇게 한 뒤에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인을 만나고 그 다음에 또 한 40배 정도의 이 주가 그러니까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주가가 이제 5배 이상 뛴 거 아니겠습니까? 삼부토건은 당연히 뭐 너무 다 잘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연결해준 당사자로 지목되고 있는 곳이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제일 먼저 앞장서는 것처럼 보이면서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이 외교적인 내용들의 이 결과물이 모두 삼부토건으로 귀결된 거 아니냐 예. 이런 것으로 인해서 주가가 그렇게 펀더멘털과 전혀 상관없이 폭등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자, 반면에 이제 송모 씨는 저 단톡방에 들어있던 그 송모 씨요. 골프 라운딩 일정 체크다라고 반박을 한 상태거든요. 그에 대한 반박은 기존에 나왔고 뭐 2014년 올해죠. 10월 14일 국회 법사위 공수처 국정감사에서도 3부는 골프 라운딩 일정을 체크해보자는 것이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고
반면에 김규현 변호사는 이종호 씨와 송모 씨가 이름이 다 나갔네요. 그냥 하겠습니다. 이종호 씨와 송호종 씨가 삼부토건 사업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 번 봤다라고 같은 국정감사에서 반박하는 증인 답변을 했습니다. 이 사건은 오늘 이재명 대표가 꺼내긴 했는데 앞으로 공수처 수사 그리고 특검이 된다면 또 특검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고 상설 특검에서 이 문제를 다룰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결국 이 앞서 얘기를 나눴지만 정치 보복이냐 아니냐, 적폐청산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이 검찰로 비롯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들 지휘부를 탄핵하겠다라면서 속도를 바짝 내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오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차고 넘치는 증거와 정황에도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면죄부를 준 검사들에 대한 탄핵도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벌써 12명째 검사 탄핵입니다. 극히 예외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헌법 정신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검찰 탄핵은 광기에 가까운 모습입니다. 자, 김용남 의원이 검사 출신이니까 질문을 먼저 드릴게요. 검찰 개혁의 시즌이 돌아왔다라는 민주당의 주장 동의하세요? 동의 못하세요? 일정 부분은 동의하세요? 그 개혁이 필요한 건 틀림없는 사실인데 그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에 5년 내내 했던 게 민주당의 주장이 검찰 개혁이었잖아요. 예. 근데 결과물을 보면 개혁이 아니고 개혁을 했단 말이죠. 사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검찰을 많이 활용한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민주당이 검찰 개혁을 얘기하면 자꾸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야기했던 검찰 개혁이 떠오르기 때문에 진정성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예. 진정성 느껴지지 않는다. 자, 민주당의 검사 탄핵안 초안이 보도가 됐는데요. 윤재관 의원님.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무혐의, 그러니까 네. 김건희 여사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서 검찰권을 인사권자에 대한, 그러니까 인사권자는 대통령이겠죠. 사적 보훈을 위해서 남용한 행위다라는 네. 내용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이게 탄핵 사유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쟁점인데 윤재관 의원 말씀 듣고 바로 반론도 듣겠습니다. 그 검찰은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그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 확인하게 되면 관련 절차에 따라서 응당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공무원의 의무입니다. 예. 근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죠.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돼서는 단순한 의혹에 그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직접적인 증거도 나왔고, 그리고 검찰 내에서 검찰의 주장, 공판 과정에서 검찰이 주장하는 과정 속에서 나왔던 내용이고, 재판 과정에서 판사를 통해서도 확인되는 과정들이 계속 거쳐서 이 증거들이 겹겹이 쌓였던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도 하지 않고 그 흔한 압수수색도 하지 않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얘기하고 있는 황제 조사를 해서 인사권자의 보훈하는, 그러니까 인사권자를 위해서 모든 사건들을 다 덮어주는 그런 권력의 충견 역할을 다 했다라고 하는 게 국민들의 일반적인 시각이고,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처리 결과에 대해서 국민의 부정적인 여론이 60, 70%가 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검찰이 꼭 해야 될 역할을 선택적으로 하지 않는 그 책임에 대해서는 검찰이 당연히 지는 게 맞고, 공무원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다른 공무원과 똑같이 처벌하는 것이 맞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대한민국에서는 이 당연한 것조차도 하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 됐죠. 왜냐하면 정치적인 비호 세력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을 빨리 끊어내야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대한민국이 되고 공정과 상식이 통용되는 사회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검찰의 한 사람에 대한 탄핵이기보다는 그걸 더 넘어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가장 첩경에 이르는 가장 기본적인 주춧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국회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여러 전화를 받는데 아끼는 사람들로부터 기소를 하는 것이 너에게 훨씬 더 유리할 것이다 라는 말을 자주 듣지만, 지난번에 설명한 것처럼
본인이 국민 이 법 정서와는 괴리가 있다는 것을 알지만 법률가적 양심으로 기소할 수 없다는 판단을 했다는 게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설명입니다. 예. 그렇다면 탄핵이라는 것은 직무 수행 중에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정치적 탄핵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민주당이 지금 국회 내에서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절차를 거친 탄핵은 가능하겠죠. 그러나 탄핵은 두 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정치적 탄핵 이후에 사법적 탄핵이 가능해야 하는데 지금 검찰에 대해서 탄핵했던 분들 어느 하나 인용된 분들이 있습니까?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도 분명히 헌법재판소라는 사법적 절차에서 기각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저는 이게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검찰의 정치 검찰화 뭐 이런 부분들을 강화하기 위한 행동이지 실제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될 것이라고 탄핵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김희정 의원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언론 인터뷰를 했어요. 그동안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시원한 얘기를 못 들었다 이런 비판도 받았고 언론 질문이 꽤 많았는데도 사실 질문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한 기자들의 좀 답답함도 있었는데 이때 언론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언론 인터뷰 하면서 후배 검사들은 빼고 나만 탄핵하라라는 주장을 했고 그리고 민생 범죄가 지금 시급한 때다라는 주장도 했다고 합니다. 그 주장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경찰에서 잘 수사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제 오늘 보니까 간첩도 잡았잖아요. 경찰에서. 그러니까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런 모습들이 전부 다 검찰 우월주의에 빠져 있는 모습 아니겠어요? 나만 탄핵하라? 이창수 지검장 탄핵할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저는 지난번에 김건희 여사 황제 수사할 때 검사들이 핸드폰 제출하고 가서 수사를 한 거냐 수사를 당한 거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을 때 그때 이렇게 검사들이 반발하면서 들고 일어났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간혹 과거에는 이 프로스에 정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권력이 호위무사 돼서는 안 된다. 뭐 그런 취지에 반발하는 글들도 많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윤석열 정권에서는 단 한 명의 검사도 그런 글을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지금 민주당에서 검사 탄핵하겠다. 직무유기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랬는데 그때서야 이렇게 들고 일어납니다. 이게 과연 국민들의 시각에서 맞다고 보여질까요?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깡패지 검사냐. 윤석열 대통령 하신 말씀이죠. 기소권 남발했을 때 기소당하면 나중에 무죄 나도 패가망신이고 정말 인생 망치는 거다. 이런 취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 가지고 누구만 지금 팹니까? 한마디로 야당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최소한의 방어 기제를 가지고 이게 무슨 불법적인 겁니까? 국회의 권한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반발한다? 이건 여전히 우월주의 빠져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이 반발은 언제 했어야 옳으냐면 이원석 검찰총장이 주가 조작 사건 제대로 수사하겠다고 선언하고 했을 때 갑자기 송경호 중앙지검장이 부산고검장으로 문의만 영전해서 가지 않았습니까? 승진해서 그때 이렇게 들고 일어나지 맞는 겁니다. 인사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반발했어야죠. 총장 패싱 인사 아니었습니까? 네. 그때 반발하고 검사들이 김건희 여사 황제 수사할 때 막 올리고 글 올리고 해서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는 모습을 그런 결기를 그때 보였더라면 어느 정도 인정했을 거예요. 이제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전혀 먹히지 않는 그냥 행동들이고요. 어제 중앙지검에서 부장들 33명 독립운동합니까? 기미 독립선언문 낭독합니까? 33명이 반발 성명 4개요. 그렇게밖에 비춰지지 않는 겁니다. 지금. 예, 말씀하셨으니까 그 내용을 제가 좀 짚어드릴게요.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전원이 탄핵 시도는 헌법가치 훼손, 위헌, 위법이다라는 입장을 냈고요. 그 이후로 결국 국민이 불편이 가중될 것이다 라면서 국민 불편을 중대한 이유로 들었습니다. 과거의 검찰 집단 반발 움직임 보면 2020년 11월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명령을 내렸을 때 전국 검사장, 고검장 등 추미애 규탄 입장문을 냈고요. 그리고 2022년 4월 검수완박 국면에서 집단 반발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 7월 민주당이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했을 때 그리고 이번에
검사 탄핵 소추 추진 상황에서 다시 한번 집단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김유정 의원 말씀하신 그런 부분,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가 성역 없이 잘 이루어졌느냐에 대한 여러 문제 제기들이 검찰 내부에서 또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내부 게시판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의견을 결기 있게 내지 않고 침묵을 하다가 이렇게 검찰 조직을 뭔가 건드리려 한다, 혹은 탄핵하려 한다, 이럴 때만 집단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과연 국민 눈높이는 어떻게 비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 제가 다 질문을 드릴게요. 일단 정광재 위원님. 아이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 하는 거 아닙니까? 지렁이에요? 지금 검찰이? 검찰이 거의 지렁이 수준으로 민주당은 다루고 있어요. 민주당이 지금 정치 검찰 프레임 얼마나 강화하고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 수사만 하면 정치 보복이라고 하고 정치 검찰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수사한다고 하는데, 사법부에서 지금 사법 판결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물론 위증교사 무죄 받은 거 1심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법 위반 엄중한 사법적 판단을 받은 거죠. 오히려 지금은 검찰이 아니라 국회의원이 탄핵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국회의원 한번 당선된 이후에 국회의원에 대한 견제 장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뭐 중간 소환 제도라든가 예. 국회의원 탄핵 불가능한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네. 이런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입법권이 오히려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갖고 있는 의석을 바탕으로 해갖고 행정권이나 사법군에 대해서 오히려 압박, 겁박하고 있는 부작용이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회의원 스스로 국회의원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인 탄핵이라든가 주민소환제도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한 시점이 됐다. 이런 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대통령의 영부인이 관련된 의혹이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수사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최종적인 검찰의 무혐의 결정은 분명히 문제가 있죠. 그래서 지금 서울중앙지검의 뭐 33명의 부장 검사들의 공동 성명문 발표는 왠지 좀 관제 데모 그 냄새가 많이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연이어 추진하고 있는 검사 탄핵이 과연 적절한 방법이냐? 저는 탄핵이라는 중대한 절차를 너무 자주 활용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실효성이라는 측면에서 이게 과연 옳은 방법인지는 의문이에요. 제가 한 가지 예언을 해보면 내일부터 12월 3일 사이에 검찰 인사가 발표될 가능성도 전 높다고 봐요. 네. 물론 인사 대상은 이창수 서울중앙검사장하고 뭐 4차장 요런 지금 민주당이 탄핵을 하겠다고 발표한 검사들에 대한 거의 원포인트 인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뭐 이른바 꼼수 인사라고 비판은 받을 수 있는데 아마 인사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정말 실효성이 있는 탄핵 추진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탄핵을 하기 전에 인사권을 발동하여서 네. 다른 검사장과 차장 검사로 바꿀 것이다, 이 말씀이네요. 예. 윤재관 의원님. 네. 근데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검찰이 한쪽으로는 좀 과도하게 수사하는 것이다라는 시선도 있지만 그것과 별개로 다른 한쪽은 아예 수사를 안 한 거 아니야? 이런 시선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검찰권에 대한 균형적인 그 잣대가 다 없어지고 단지 선택적으로 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들의 저는 조직적인 그 행동들을 보면서 정말 염치가 없는 집단이구나라는 생각입니다. 어느 대한민국 공무원이 저렇게 집단 행동하는 거 보셨습니까? 예. 저런 집단 행동 한다는 것 그 자체는 특권의식에 쩔어 있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로 보일 수밖에 없고요. 네. 옛날에 군부 독재 시절에 그 군인들이 하던 모습을 지금 검찰이 그대로 지금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을 검찰공화국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들은 검찰 개혁을 반드시 해야 된다. 저렇게 선택적으로 수사권을 남용하는 저런 사람들에게 국민의 세금을 들여서 월급을 주고 누구의 로펌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 왜 내 월급을 줘야 되냐. 대통령 지키고 싶으면 나가서 변호사 해라. 그러면
아무 말 않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결국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조국 혁신당에서 지금 이미 발의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든지 하는 검찰개혁 4법을 이제는 정말 알겠습니다. 결단해서 통과시켜야 될 시점이다. 네. 이 말씀 꼭 자, 드리고 싶습니다. 30초 남아서 제가 마지막 김유정 의원께 드릴게요. 지금 검사들의 집단 행동과는 별개로 시국 선언이 이어지고 있어요. 시민사회에서는 검사들의 시각과 시민사회 시각의 괴리가 상당히 크다는 느낌이 들어요. 바로 이 부분을 이 정권이 대통령도 그렇고 이 반발하고 있는 검사들도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권 말기적 현상에서 이 지식인들의 어떤 분노 이런 게 들불처럼 지금 번져가고 있는데도 그게 이 말 아픈 줄, 뼈 아픈 줄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전혀 변화가 없잖아요. 예. 그냥 국정쇄신하라 그럴 때 핸드폰 바꿨잖아요. 그런 것처럼 드디어 이제 종교인들도 천주교 사제분들도 나서서 이제 이 정권에 대해서 비판하기 시작했고 정말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을 뼈아프게 지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도 과거 정권은 독재 정권도 특히 교수들의 시국선에 대해서는 굉장히 경청하는 모습도 조금 일부러라도 보이고 그게 네. 그냥 액션이라 할지라도 그랬었는데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어떤 인적 쇄신을 하면서 향후 보여주려고 집권 후반기를 계획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교수들의 각 전국적인 대학에서 올린 이 시국 선언문이라도 이번 주말에 좀 밤새워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안에 다 답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네 분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